치료는 뭐 요새 워낙 치료 방법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따라 다른데요. 이 암의 진행 정도에 따른데 첫 번째로 제일 많이 하는 게 대장 내시경적 이제 수술입니다. 시술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수술이도 하고 하는데 장 점막 내에 이제 국한된 경우에 내시경을 통해서 거기를 도려내서 이제 제거하는 수술인데요. 과거에는 사실은 이게 불가능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기계도 발전되고 워낙 스킬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하고 대장암의 점막 하층까지 침범했더라도 어느 경우는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절제가 가능하며 잘라난 면에서 잔여암 조직이 없다고 하면은 그걸로써도 사실은 완치 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시경적 시술 중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수술을 안 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삼해질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렇지만은 만약 점막 하층까지 침범했다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술, 이제 치료는 이제 수술인데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게 수술인데 수술적 이제 치료 방법에 따라서 근치적 수술이 있고 고식적 수술이 있습니다. 근치적 수술은 말 그대로 암을 완치하는 거고요. 고식적 수술은 암을 완치하는 게 아니라 증상 조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거해서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하는 수술법 중에 하나입니다. 수술 범위는 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표준 수술이 있고 최소로 하는 경우 있고 오히려 더 확대해서 많이 하는 수술이 있습니다. 수술 시 사용하는 기구와 이제 재료에 따라서 전통적으로 배를 완전히 여는 경우가 있고요. 복강경으로 이제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로봇 수술을 한다든지 뭐 다양한 이제 방침을 통해서 하는데 이것은 의사의 판단과 이제 결정이지 사실은 기계가 좋고 뭐 로봇 수술한다고 꼭 결과가 더 좋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주치의가 판단해서 이 환자 경우는 로봇 수술이 좋겠다. 그럼 로봇 수술하는 게 좋고 복강경을 하는 게 좋겠다. 복강경만 하면 되고 아니면은 개복을 해야 되니까 개복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절대적으로 외과 선생을 믿고 따라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장암 수술의 가장 중요한 점은 암을 철저하게 제거하면서 생리적 기능을 가능한 유지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암 부위가 장을 자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설사도 많이 하고 화장실도 많이 가야 되고 그 외에 이제 배변 활동에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거를 고려해서 최소한 수술을 하는 방법들이 최근에 이제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치적 수술은 가능한 한 미세한 병소까지 제거하는 것이며 고식적 수술은 얘기하는 것처럼 근치적 수술로 불가능할 때 이제 환자의 증상을 줄이고 삼해질을 높여주는 이제 방법입니다. 이러한 수술의 범위는 암의 이제 위치 그리고 암의 성장 특성, 그다음에 현미격정 소견, 개인 특성을 고려해서 결국은 결정하게 되어 있고요. 근치적 수술 방법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게 뭐냐? 표준 수술이에요. 일반적으로 2기와 3기에서 시행하고요. 절제가 가능한 4기에서도 이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수술은 암 부위와 파급 위험이 있는 장갑막, 혈관, 이제 림프절을 동시에 일괄적으로 제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은 이제 해부학적인 구조와 위치가 까다롭고요. 골반, 비뇨, 생식기와 중요한 혈관들이 많이 이제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수술 중에 하나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외과 선생님이 워낙 수술을 잘 하시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지만은 가급적이면 이제 항문 기능의 보존 여부에 따라서 항문 관략근 보존 수지라든지 항문 관략근 제거 수술로 이제 나누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수술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그거는 외과 선생님의 결정이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잘못되더라도 믿고 따라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최소수술. 가급적이면 최소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왜? 나중에 수술하고 나서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적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초기암, 1기나 2기 초에 이제 시행할 수 있고요. 절제 범위가 표준술보다 적기 때문에 장관과 인접장기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 이제 인접 전이암을 제거할 수 없고 재발의 위험이 높아서 진행암일 때는 대부분 시행하지 않다는 거. 초기암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진행하면 어차피 표준술이라든지 확대 수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내시경적 초음파라든지 MRI를 통해서 병기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수술절에 적절하고 안전하게 항암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사이즈를 줄이고 나서 최소 수술을 적용하는 경우도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의학의 발전, 과학의 발전으로 결국은 치료가 더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생존율도 좋아지고 결국은 삼해질, 합병증도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확대수술. 확대수술은 국소 재발의 위험성이 큰 주변 장기 파급암과 재발암일 때 이제 시행하는 걸로 했어요. 골반 림프절 근치 절제, 골반 장기 절제술, 전이암 절제 수술 등이 확대수술에 이제 해당하고요. 수술 범위가 크고 수술 기간이 길며 수술 시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표준 수술, 최소 수술에 비해 수술 후에 이제 합병증 생길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제 외과 선생님은 최소한 확대수술 안 하려고 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고식적 수술이죠. 이거는 완치적인 수술은 아니에요. 증상 완화. 장이 막혀서 장을 이제 뚫기 위해서 장루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요. 대부분 진행암이기 때문에 소화관 그 기능 부전에 심각한 영양결핍, 대사장애, 대장의 특성상 이제 파열이 동반되는 경우 심각한 감염성 합병증, 통증, 출혈의 제거 및 예방을 위해서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식적 수술과 장루를 만들어주는 장루술, 병변 부위를 우회시켜줘 장관을 이제 연결해주는 우회술 등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안타깝긴 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를 하는 경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다음으로 이제 항암제를 하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가 수술 후 잔여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한 보조적인 치료 수단으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새로운 약제와 치료 방식이 개발되어서 수술을 보다 근치적인 방법으로 시행하고요. 일부 말기암에서는 증상 완화를 위한 고식적인 방법으로 이제 목적으로 사용되고 수술과 더불어 말기암 같은 경우도 완치 목적으로도 쓰기도 하고 있습니다. 항암제는 최근에 이제 표적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정말 괄목할 만큼 성장했고 그 5년 생존율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결국은 항암제 개발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거 되어 있고 제 환자 같은 경우도 진짜 수술이 불가능하고 항암 치료만 했다가 결국은 5년이 지나서 오히려 암을 수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케어가 돼 지금 완치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틀렸지만 지금에는 좋아지는 경우도 계속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수술을 못한다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낙담할 필요도 없고요. 항암 치료만 잘 받아서 암 사이즈를 줄이고 시간을 번다고 하면은 더 좋은 치료는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 대체로 2기의 위험군에 선택적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고요. 항암제는 주로 3기와 4기의 이 환자들한테 주로 많이 하고 이때 이제 수술 후의 재발 방지와 잔여암의 사멸 및 성장 억제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대략 이제 10에서 45% 정도의 억제 효과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항암 치료는 암세포를 죽일 뿐만 아니라 정상세포에 손상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꼭 따라간다는 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소화기 장애. 그리고 장점막의 손상으로 인해서 장염들이 이제 올 수 있고 면역 억제, 피부 소양증, 탈모, 신경계 독성, 신장 및 간동성 등이 이제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들에 대해서 항상 주치의와 상의하든지 아니면은 저희 같이 이제 완화학 병원에 와서 결국은 같이 고민하면서 치료를 해줘야지 이거를 그냥 그 순간에 놓쳐버리면 나중에 합병증 때문에 고생을 되게 많이 합니다. 실제 저희 환자 중에 항암제를 너무 오랫동안 써갖고 손발저림 때문에 평생 그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게 생긴다고 생각하시면은 바로 와서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이게 가장 항암제 중에 이제 젤로다를 쓰게 되면은 수족증후군이 생겨요. 그러면 보통 이제 여기가 이제 건조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그 각질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손도 안 움직이는 이렇게 뻣뻣해지는 증상이 오는데 그때 이제 초기에 건조를 막기 위해서 보습 효과가 좋은 이제 로션을 써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주로 이 로션을 추천하고 있어요. 닥터라페스라는 로션이고 여기에는 이제 카렌듈라랑 강황 같은 항염증이라든지 보습 효과가 좋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좋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방사선 치료인데요. 대부분 이제 3기 이후에 그 직장암 수술 전이나 후에 이제 주로 시행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암 사이즈를 줄여서 수술하기 좋고, 만약 수술하고 나서는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데요. 수술 전에 사용하는 경우는 절제 범위를 줄이거나 하부 직장암일 때 항문 관략근 보존술이 가능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방사선 치료와 더불어서 이제 항암 치료를 투여하게 되면 치료 결과도 훨씬 더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환자 중에 진짜 처음에 이제 이 항암 방사선의 사이즈를 줄인 다음에 그 수술해서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 외에 이제 증상을 완화하기 목적으로 고식적 방사선 치료를 수행하기도 하는데, 이때 이제 그 괴사, 염증성 합병증의 감소, 통증, 출혈 조절, 장, 폐쇄 경감을 목적으로 이제 주로 쓰고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도 역시 암세포를 죽일 뿐만 아니라 정상세포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다양한 합병증이 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이 상처 부위가 잘 아물지 않고, 또는 피부 괴사가 오고, 그리고 골수 기능이 억제되고, 직장염 및 출혈 등이 이제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방사선 조사에도 그 기술적인 측면과 치료 방법이 향상되어 암 부위에 보다 많은 양이 그 방사선이 가고 정상 부위에는 적게 가는 치료법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양성자 치료, 중입자 치료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한테 이제 사용할 수만 있다면 가급적이면은 부작용이 적은 더 정밀한 방사선 치료 받는 것을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면은 결국은 이 그 장에 이제 손상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면은 방사선성 라디에이션 콜라이티스 장염이라고 해갖고, 실제 내시경을 해보면 그 점막에 손상들이 되게 많아요. 빨개 출혈도 생기고 그래요. 그럼 그거를 예방해 줄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뭐냐? 피부의 손상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런 로션을 발라주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유산균이에요. 유산균을 통해서 장 점막에 이제 그 장내 환경을 좋게 해주는데, 거기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유산균주가 뭐냐? LGG라는 균주입니다. 그래서 그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 꼭 먹어야 될 유산균을 얘기하면은 LGG가 포함된 유산균을 추천하고, 저희는 이 그 BGA라는 LGG가 포함된 이 LGG, BB12, LA5가 있는 그 유산균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혹시라도 손상이 돼버린 거, 예방적인 건 적어내지만은 이미 방사선 치료로 인해 손상이 돼버린 경우는 그때는 고압산소 치료를 꼭 받으셔야 돼요. 안 그렇고 재수 없으면은 이게 그 장이 뚫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장이 뚫리면 어떻게 되냐? 장하고 가까운 데가 방광이에요. 그럼 피부로도 뚫릴 수 있으면 방광으로 연결되면은 변이 방광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되면은 방광염이 자주 되고 소변줄을 끼면서 평생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사선 치료 받는 분들이 혹시라도 그거에 걱정이 되신 분들은 실제적으로 고압산소 치료를 5에서 10회는 받아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그 전까지는 저희는 이제 1.5기압짜리를 썼다가 최근에는 이제 2기압 이상이라고 해갖고 아이벡스 고압산소 치료를 도입해서 이제 환자 치료를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항암 치료보다 더 무서운 게 방사선 치료예요. 항암 치료는 그때만 고생하면 되고, 근데 방사선 치료는 뭐냐? 그때 오히려는 간단한데 나중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한 번 생기게 되게 되면은 그거는 평생을 가고, 그게 잘못되게 되면 이제 장이 뚫리고, 그리고 이제 방광이나 이런 데 뚫려서 그것 때문에 이제 장루도 하게 되고 소변줄도 끼고,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전공의 때 참 제 환자 중에 이제 방사선 치료 후유증 때문에 고생한 사람을 너무 많이 봤고, 그때는 왜 안 되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치료가 이제 고압산소 치료라는 걸 알고, 이제 그거를 저도 이제 미국에 있는 2013년도에 이제 미국 그 샌안토니오인가 거기 가서 이제 닉스 호스피탈에 가서 그 이 고압산소 치료 교육을 받고 왔다는 거. 그래서 방사선 치료 받는 사람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고압산소 치료 받는 거를 꼭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경과입니다. 대장암은 정상 그 대장 점막에서 초기 선종, 진행 선종 단계를 거쳐 암으로 발전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과정을 가는데 보통 10년에서 18년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대장암이 생겼다고 해서 지금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이 사람은 10년 전부터 이제 대장암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정상 대장 점막 세포가 용종으로 변하는 데는 7에서 10년, 용종이 암으로 진행되는 데는 3에서 8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 5년에 한 번씩 하지만은 용종이 생기면은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제 대장암은 관심을 가지고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을 검사를 받는다면은 충분히 조기 진단하거나 전암 상태에서 발견돼서 치료를 할 수 있고 완치도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내가 그거에 대한 관심을 안 갖고 나는 건강에 자신 있어. 그러다 보면 결국은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고 증상이 있는 다음에 발견이 되면 이미 벌써 다른 데 전이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전암 단계에서 발견되는 대장암은 내시경적으로도 충분히 용종 재구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간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아울러 이제 대장암 원인이 되는 과도한 동물성 지방 섭취 및 육류 소비를 줄이고 섬유소 섭취를 늘리는 식생활 개선을 통해서 대장암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의사항, 일반적으로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한 식생활 습관, 첫 번째는 이제 수면이에요. 여기서 언급은 안 했지만 잠을 무조건 잘 자야 되고, 운동을 하는 건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 외에 이제 생활 습관으로서 육류, 계란, 유제품, 샐러드가 넣은 드레싱이라든지 기름 등의 이제 음식물을 제한하여 지방질 섭취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일과 채소와 같은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게 좋고요. 세 번째, 비만이 있는 사람은 체중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금연금주. 이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다섯 번째, 50세 이후에는 정기검진을 받는 게 좋고, 가족력에 혹시 대장암 부모님이라든지 주위에 있으면은 그 전부터라도 대장암 검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꼭 영양제로서는 유산균은 꼭 드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유산균만 잘 먹어도 많이 또 예방하고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제 얘기는 이제 오늘의 주제가 이제 대장암의 조기 증상이었지만 실제 대장암의 전반적인 개요부터였고 결국은 대장암의 원인, 진단, 치료까지 다 설명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대장암은 우리가 충분히 조절되고 예방을 막을 수 있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식생활 개선만 잘한다고 하면은 대장암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